이 옛날 컴퓨터는 후에 이런 모습의 아이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컴퓨터는 맥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컴퓨터는 맥북으로 변하게 되죠. 현재 애플 컴퓨터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시행착오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전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온 잡스, 그리고 라이벌 빌 게이츠와의 소송 사건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생활 IT는 아이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저가 모델의 일체형 디자인이 돋보이는 아이맥 G3. 어린 시절 어렴풋이 봤던 아이맥으로 불렸던 최초의 컴퓨터예요. 올해 출시한 다양한 컬러의 아이맥을 보고 초창기의 아이맥을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맥은 맥킨토시의 줄임말이죠. 1998년 이후 맥킨토시는 맥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 아주 오래전에는 애플 1, 애플 2라고 불렸죠. 1973년 스티브 잡스가 작성한 이력서인데요. 지난 3월 런던 경매에서 약 2억 5천만 원에 팔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력서 특별 능력 관심사란에는 전자기기 기술과 디자인 엔지니어라고 적혀 있고요. 이 취준생은 3년 후에 애플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잡스가 컴퓨터에 빠지게 된 이유는 워지니악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돼요. 고등학생이었던 잡스는 친구 빌 페르난데스 집에서 컴퓨터를 만들고 있던 5살 형인 워지니악을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 컴퓨터에 빠져들게 됩니다. 둘은 의기투합해 블루박스라는 걸 만들어요. 공짜로 전화를 할 수 있는 해킹 장비였습니다. 워지니악이 만들었고 잡스는 팔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계 최초의 8비트 마이크로 컴퓨터 알테아 8800을 보게 돼요. 이 광고를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워지니악은 마이크로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곧바로 마이크로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애플 컴퓨터에서 출시하게 될 애플1 프로토타입이었죠. 워지니악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 HP에 애플1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고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자고 제안하지만 여러 번 거부당합니다. 컴퓨터 덕후들의 모임인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죠. 빌 게이츠의 프로그래밍 개발 도구 베이직이 워낙 인기가 있었거든요. 빌 게이츠와 애플의 악연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암튼 이를 지켜보던 잡스는 인텔의 전화에 D램을 공짜로 얻어왔고요. 워지니악의 애플1을 훨씬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게 도와줍니다. 1976년 애플 컴퓨터를 창업한 후 컴퓨터 전문점 바이트숍에 50대 애플1 컴퓨터를 납품합니다. 배당 666.66달러였고 총 175대가 팔려요. 당시 바이트숍에서 애플의 역사를 목격했던 점원의 댓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케이스도 없는 기판 형태의 컴퓨터였고 아이맥보다는 맥에 더 가까운 모델이었죠. 1년 후인 1977년 최초의 일체형 개인용 컴퓨터인 애플2를 출시합니다. 1298달러, 당시 하나로 약 63만원 정도였고 개인용 컴퓨터의 붐과 함께 컴퓨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시발점이 됩니다. 참고로 당시 가정용 컴퓨터 빅3는 애플2, TRS-80, 패트 2001이 있었어요. 1978년 애플도스 운영체제가 도입됐고 지금의 엑셀 프로그램의 원조격인 비지칼크 앱 또한 애플 컴퓨터 인기에 큰 역할을 하죠. 1979년 출시한 애플2 플러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편화된 애플 컴퓨터인데요. 1983년 정부에서 8비트 컴퓨터를 교육용 컴퓨터로 지정해 학교에 보급하기 시작했거든요. 다만 세운상가표 복제품이 대다수였습니다. 참고로 삼복 컴퓨터의 히트작 트라이잼 시리즈도 애플2 호환 기종입니다. 발열과 하드웨어 결함의 애플3와 넘사 가격으로 폭망한 리사 이후 1984년 드디어 맥이라 불리는 맥킨토시가 등장합니다. 맥킨토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시리즈는 엄청 많은데요. 초창기 맥킨토시인 128K와 512K, 맥킨토시 2 시리즈, SE 시리즈, 클래식 시리즈, LC 시리즈, 쿼드라 시리즈, 파워 맥킨토시 시리즈 등등. 그중 아이맥의 맥을 잇는 제품은 맥킨토시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맥킨토시 SE 시리즈도 아이맥과 같은 일체형의 모습이었지만 애플의 중저가 시장을 목표로 한 최초의 클래식 시리즈가 아이맥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튼 이 맥킨토시 클래식을 잇게 한 초창기 맥킨토시 128K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1983년 잡스는 맥킨토시 생산에 들어갈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 한국을 찾아옵니다. 당시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을 만나 조언을 구하면서 부품도 공급받기 위해서였죠. 이병철 회장의 조언은 이랬어요. 첫 번째, 지금 하는 사업이 인류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라. 두 번째, 인재를 중시하라. 세 번째, 타기업과의 공존, 공영관계를 중시하라. 잡스는 삼성의 64K D램을 공급받게 되지만 맥킨토시 판매는 삼성이 아닌 LX 컴퓨터가 하게 됩니다. 1990년 현재 아이맥 라인업과 비슷한 보급형 맥이었던 맥킨토시 클래식 시리즈는 외장 마이크가 기본으로 포함된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후 클래식 2가 나오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단종될 때까지 판매가 되죠. 한국에서 컬클이라고 불리는 칼라 클래식 2를 끝으로 퍼포마 시리즈가 아이맥 자리를 이어나가요. 1991년 퍼포마 시리즈 중에서도 전문가용이 아닌 일반인용으로 전자제품 상가와 백화점 등에 진열되어 판매가 됩니다. 1998년 4월 파워 맥킨토시 G3 올인원이 1,600달러에 출시되어 해외에선 어금니 몰라맥이라고 불리는 모델인데요. 잡스가 애플로 돌아온 뒤에 출시된 잡스스러운 컴퓨터입니다. 1998년 8월 드디어 아이맥의 이름을 단 컴퓨터가 출시하게 됩니다. 아이맥 G3. 이 G3 때문에 10억 달러 적자였던 애플은 4억 달러의 흑자를 내게 되면서 잡스도 재기에 성공합니다. 아이맥 G3는 단종될 때까지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됐어요. 올해 출시한 아이맥 2021도 초기 아이맥과 같이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가 됐죠. 참고로 아이폰을 디자인한 조너선 아이브의 초기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애플2, 맥킨토시 클래식, 퍼포마, 파워 맥킨토시 올인원을 거쳐 만들어진 아이맥.
여러 세대를 거쳐 거의 매년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현재까지 아이맥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맥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잘못된 정보나 실수가 있다면 댓글로 정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정보와 이슈를 전해드리는 생활 IT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